당뇨병은 어떤 병일까요?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의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또한 체중이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 신기능장애, 신경병증이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당뇨병은 어떻게 생길까? 포도당 대사와 당뇨병.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달콤한 당분, 포도당이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밥, 빵 등 탄수화물 및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당류가 바로 이 포도당의 원료로 우리가 섭취한 이 음식들이 몸속에서 소화작용을 거치게 되면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 이용된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뇌, 근육 및 지방 등과 같이 포도당 이용이 필요한 여러 조직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포도당 대사와 혈당 조절 호르몬의 관계. 혈당은 물론 식사 관계에 따라 공복 상태와 식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정상적인 혈당 유지는 체내 혈당과 이에 반응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두 호르몬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반응해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과 포도당 대사. 그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간에서 포도당의 새로운 생산은 억제하고 근육 및 지방 조직과 같은 말초 조직에서 포도당의 사용을 증가시켜 정상 혈당을 유지하도록 한다.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면 글루카곤 분비 반응이 작동되는데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 생산을 자극하여 정상 혈당으로 빨리 회복하려고 한다. 즉, 우리 몸은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고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되고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때는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 수치를 올려 혈당 농도를 정상 범위 안에서 조절하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이와 같은 중요한 포도당 대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혈당 조절 호르몬과 당뇨병. 당뇨병은 이 포도당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혈중 포도당, 즉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의 특징이며 이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다. 이와 같은 당뇨병의 발생 기전은 앞서 설명에서와 같이 혈당 조절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의 인슐린 및 글루카곤의 분비와 인슐린 감수성이라 일컫는 간 혹은 말초 조직에서의 포도당 사용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당뇨병의 분류. 말한 바와 같이 당뇨병은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로 나뉜다. 요즘은 소아당뇨,
성인 당뇨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형 당뇨병. 우리나라 전체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한다.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은 제2형 당뇨병보다 적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배탈세포가 파괴되고 이 때문에 배탈세포에서 분비되어야 할 인슐린이 결핍되어 발생한다. 대부분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현상인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 발생하므로 쇄도 특이 자가 항체 검사상 양성으로 나오거나 인슐린 분비 정도를 측정하여 결핍 정도를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다.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혈당이 악화되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고혈당으로 일어나는 급성 합병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 고혈당과 동반된 혈장 및 소변 케톤의 검출은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된다.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은 어떤 이유로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장애가 생기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이 이런 제2형 당뇨병이다. 보통 4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되지만 그보다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30세 이하의 젊은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비만하거나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제1형 당뇨병과 달리 가족력이 흔하다. 주요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상대적 인슐린 결핍 등에는 유전적 인자,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기인된 비만과 같은 환경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생리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당뇨병의 한 종류다. 정도에 상관없이 임신 중에 처음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를 임신성 당뇨병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 중 일부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커진 만큼 췌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을 더 분비하겠지만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임신 중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 임신성 당뇨병을 앓은 경우 가족력이 있거나 심한 비만이었던 경우 거대아를 낳은 적이 있는 경우 소변 중당이 보이는 경우 다낭성 환자인 경우 등의 여성이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주로 임신 2기, 15에서 28주 혹은 3기, 29에서 40주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성 당뇨병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근육량과 당뇨의 상관관계. 근육의 감소는 당뇨병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근육은 당의 3분의 1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근육에서 대부분의 당이 저장되고 또 소모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그만큼 흡수되지 못한 당이 몸 안에 쌓이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의 위험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